여러분, 지금부터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세요 라는 말을 들으면 머릿속은 코끼리로 가득 차게 됩니다. 원래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법, 이건 책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무리 책과 담을 쌓은 사람이라도 이 책은 절대 읽지 마 라고 하면 괜히 호기심이 생기고 오히려 더 보고 싶은 청개구리 심보가 발동합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 속엔 정말로 읽었다가는 목숨까지 위태로웠던 금단의 책들이 존재했습니다. 대체 무슨 발칙한 내용이 담겨있길래 절대 읽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던 걸까요? 오늘의 교양만들은 한국의 금서에 대해 알아봅니다. 나라에서 금서를 지정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특정한 책의 내용이 권력을 흔들거나 사회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인데요. 특히 조선에서는 왕조를 비난하거나 유교스럽지 못한 책들을 빡세게 잡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설공찬전이 있죠. 설공찬전은 주인공 설공찬의 혼령이 사촌동생의 몸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저승설을 들려주는 빙의물인데요. 얼핏 보면 평범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디스랩 못지않은 매콤함이 숨어 있습니다. 책 속에는 반역으로 정권을 잡은 사람은 지옥에 간다는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이건 당시 왕이었던 중종이 연산군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이를 저격한 것이었죠. 아무리 폭군이라 해도 왕이 정신을 차릴 수 있게 보필해야 한다는 것이 작가이자 관료였던 채수의 입장이었습니다. 또 지옥을 묘사하는 등 내용이 매우 불교적이고 여성이어도 글만 알면 얼마든지 관직을 받아 지낸다는 대목 역시 문제가 됐습니다. 남녀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었던 유교적 가치관과 정반대되는 파격적인 발언이었기 때문이죠. 이 책은 결국 왕명으로 완전히 불태워졌고 저자인 채수는 관직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왕 비싼 거 치곤 그래도 어떻게 살아남았네. 반면 반란을 부를 정도로 엄청난 파급력이 있던 책도 있었습니다. 바로 조선 후기의 예언서 정감록입니다. 정감록은 미래의 기륭화복, 나라의 흥망성쇠 등을 예언해 놓은 책입니다. 원래 당시 예언서들은 모두 요사스럽고 백성을 홀린다며 금서 취급을 받았지만 정감록은 유난히 심한 탄압을 받았습니다. 조선 왕조가 망하고 정씨 왕조가 세워진다는 위험한 예언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책이 너무 많이 읽혔다는 것. 금서로 지정이 된 후에도 부전과 필사본으로 암암리에 유통되었는데요. 실제로 홍경래의 난, 동학농민운동 등의 사상적인 배경이 되기도 했죠. 결국 영조 때는 책을 유포한 자를 교수형에 처하는 등 엄벌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정감록은 너무 공공연히 퍼져서 현대까지도 그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정조는 좋은 책은 나라를 이롭게 하지만 구린 책은 혼란을 부른다고 여겼는데요. 심지어 책을 삐딱한 자세로 읽는 건 책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책의 진심이었죠. 하지만 정조가 책으로 인정해줬던 건 유교경전과 같은 비문학 책들이었습니다. 특히 소설의 경우 문체가 저급하다는 이유만으로 금서를 때려버리기도 했죠. 정조가 때린 금서 목록에는 그 유명한 열하일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열하일기는 연암 박지원이 청나라를 다녀와 쓴 여행기인데요. 중국에서 보고 배운 것들을 생생하게 묘사하면서 조선 기득권층의 무능과 탐욕을 신랄하게 비판하였죠. 그런데 정조는 이 책을 보고 극대노하게 됩니다. 나라 욕을 해서 아니요, 이 MZ스러운 책은 뭐야! 전통적인 한문 문체를 좋아했던 정조의 눈에는 솔직하고 비유도 세고 유머가 섞여있던 박지원의 글이 가볍고 품위 없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책이 미쳐버린 베스트셀러에 등극하며 박지원의 파격적인 문체가 유행을 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정조실록에는 정조가 박지원에게 요즘 사람들 말투 다 망했잖아,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라고 잡돌이한 기록이 있죠. 심지어 박지원에게 다시는 이런 문체를 쓰지 않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반성문을 써오라고 했다고. 이처럼 조선에서 금서는 단순히 읽지 말아야 할 책이 아니라 사상 통제,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정치적인 도구로 활용되었는데요. 하지만 금서의 무시무시한 이미지와 다르게 금서에 대한 처벌은 상황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금서가 포함하고 있는 내용, 글쓴이나 소지자의 신분, 그리고 정치적 맥락에 따라 귀엽게 넘어갈 수도, 지옥불을 맛볼 수도 있었죠. 먼저 천주교 관련 책이나 성리학을 비판하는 책 등 사상이 반유교적인 책이라면 책을 갖고 있기만 해도 처형, 부관참시를 당하는 등 실제 반역처럼 엄중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박지원처럼 문체가 파격적이다 같은 귀여운 이유로는 대충 주의만 주고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신분적인 차별도 있었죠. 같은 잘못을 하더라도 신분이 높다면 얼렁뚱땅 넘어갔지만 별 볼 일 없는 가문이라면 파직까지 시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금서에 대한 처벌은 워낙 제멋대로였어서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중종 때는 기묘사화 이후 훈구파가 살인파를 찍어
누르기 위해 멀쩡한 유교 경전인 소학을 금서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소학이 살인파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는 이유였죠. 다 옛날 얘기지. 이제 금서 같은 건 당연히 없겠지? 놀라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에는 금서 목록이 존재했는데요. 냉전 시대의 영향으로 사회주의 관련 책들이 주로 문제가 되었죠. 출판사나 서점은 수시로 압수수색을 당했고 책을 단순히 가지고 있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었습니다. 다행히 1990년대 중후반 표현의 자유가 점차 중요해지며 공식적인 금서 목록은 점차 사라졌습니다. 인터넷 등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이제 책을 금지해봤자 소용없게 된 것도 변화의 흐름에 한몫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금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나 했는데 2008년 국방부가 다시 금서 카드를 꺼내듭니다. 총 23권의 도서를 불온서적으로 지정해 군부대 반입을 금지시킨 겁니다. 해당 책들이 북한 찬양, 반정부, 반미, 반자본주의적인 시각을 담고 있어 병사들의 사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죠. 문제는 그 목록에 나쁜 사마리아인들처럼 이미 베스트셀러거나 정부가 추천한 책도 있었다는 겁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은 당연하고 금서가 아니라 권장도서 목록 아님? 하는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오히려 이 책이 뭐길래? 싶었던 사람들이 책을 미친듯이 사갔죠.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경우 기사가 나온 다음날 판매량이 무려 10배나 폭등했다고. 인터넷 서점 알라딘에서는 오히려 좋아 메타로 국방부 불온서적 23선 특별 페이지를 마련하고 리뷰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불온서적 관련 규정은 출판사, 작가들이 건 긴 소송 끝에 2020년 충분한 심사 없이 불온서적을 지정한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을 받으며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소송을 끝으로 현재 대한민국에서 공식적인 금서는 존재하지 않죠. 하지만 다시 한번 금지 논란을 불러온 책이 등장합니다. 무려 북한 수령, 김일성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가 2021년 한국에 정식 출간된 것입니다. 이 책은 북한 김일성 일가를 미화한다며 엄청난 반발을 샀는데요. 특히 이적 표현물일 수 있다는 점이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적 표현물이란 쉽게 말해 적국가를 찬양, 선동하는 글이나 그림을 말하는데요. 한국은 아직 공식적으로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국가보안법이 남아있는 상태죠. 보수단체는 출판금지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적 표현물일 수는 있어도 제3자의 판매까지 막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 이유였죠. 하지만 대부분의 온오프라인 서점에서는 자율적으로 해당 책의 판매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책이 국가보안을 위협한다는 입장과 표현의 자유와 토론할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충돌하며 해당 논란은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너무나 유명한 책 해리포터도 해외에서는 꾸준히 금서 논란에 휘말려 왔습니다. 해리포터 속 마법 주문이 진짜 악령을 부른다는 황당한 이유라고. 새삼 민주주의와 전자책 시대에 태어난 것이 감사해지네요. 지금까지 교양만두였습니다.